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 크크크크크. 이게 뭐냐고요? 이게 MBC의 가짜뉴스를 제보하고 MBC에서는 환호하면서 특종이라고 3일 연속 내내 보도를 했던 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이 사람은 친여 브로커고요. 윤석열 부숴봅시다. 이렇게 하고 9일 뒤에 MBC한테 검언 유착을 이제 보도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작전 들어간다고 황희석하고 최강욱이 이제 둘이서 작전 들어갑니다. 이런 글도 남기면서 사진도 올렸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MBC가 아무리 정신이 나갔다 해도, 아무리 친여 매체라 해도,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되고 망하거나 말거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언론사잖아요. 어느 정도지. 제가 지금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정리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채널A 법조팀 기자가 현직 검사장하고 유착돼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이제 압박했다고 MBC에 폭로했던 그 자는 누구냐면요.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 윤석열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조국 수호, 정경심 수호 이런 글들을 계속 썼던 인물이에요. 윤석열 검찰을 신랄하게 비난해온 현 정권의 골수 지지자 지모 씨예요. 55세거든요. 이 정도는 밝혀졌어요. 근데 뭐 사진도 밝혀졌더라고요. 사진도 다 돌아다녀요. 이게 3일날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사실. 사기꾼 말을 듣고 연장 3일 동안 특종인의 모내하고 보도했던 MBC 각성하라. 지모 씨는 횡령 사기 등으로 복역했는데요. 한때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이제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 동종의 범죄가 일어나면 검찰이 이제 부르거든요. 도움을 약간 이제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사에 협조를 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의 내밀한 부분을 아는 것처럼 자신의 그 몸뚱이를 부풀리고요. 얼굴도 엄청 좀 부풀려졌더라고요. 얼굴이 좀 이렇게 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리고 금융 전문가 행세도 했어요. 네, 가짜죠, 가짜. 전문가 행세를 했으니까 가짜겠죠?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친여 매체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현 정권을 적극 옹호했고, 현 정권을 적극 옹호하면 반대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엄청 욕을 했겠죠. 법조계 인사들은 제보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대목이죠.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어요?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제보가 의심된다고 말하는 거죠. 스스로를 제보자 X. 네, X가 이게 알파벳 X라고 생각을 저는 안 하거든요. 네, 제보자 X로 칭해온 지모 씨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 관련 제보를 하고요. 낙곰수, 역시나 낙곰수 빠질 수 없네요. 낙곰수 출신 김어준 씨의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를 이제 유난히도 애정을 가지고 옹호를 했겠죠. 지 씨는 지난 31일 MBC가 방송했던 채널A 법조팀 기자와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의 유착 의혹도 제보했어요. 거짓말로 제보한 거죠. 그러니까 제보가 아니라 소설을 써서 보낸 거죠. 지 씨는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제 만났어요. 이철이 직접 만난 게 아니고 이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제 채널A 법조팀 기자를 만났어요. 그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뻥을 쳤냐면, 채널A 기자가 뭐 검사장, 이걸 또 뭐 누구라고 이러면서 또 뭐라 붙이더라고요. 모 검사장과 나는 통화 내용을 들려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들어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윤석열 최측근이더라.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의 목소리더라. 이러면서 MBC에 이제 밝혔어요. 이 지 씨는 페이스북에서는 또 가짜 이름을 지 씨면서 자기가 성이 지 씨잖아요. 근데 이 씨라고 또 거짓말로 이 땡땡이라는 가명을 써서 활동을 했어요.
자신이 MBC 보도에 이제 제보자면서 또 자기가 제보했으면서도 제3자, 그러니까 딴 사람인 것처럼 또 그 보도를 해석하고 또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묻고 자기 혼자 대답하고 1인 2역, 1인 3역 이렇게 한 거죠. 지난달 31일 이제 MBC 첫 보도가 나가기 일주일 전에 24일이거든요. 그날 지시는 이제 페이스북에 뭐라고 또 연기를 했냐면 쇼를 했냐면 이번 주말에는 유시민 작가님한테 쇠주 한 잔 사라고 할 겁니다. 왜 사야 되는지 금요일쯤은 모두가 알게 될걸요? 크크크크크. 가증스럽네요. 왜요? 어떻게 알아, 지가 어떻게 아는데, 지가 뭔데? 그러면서 MBC 보도를 예고했어요. 우리가 MBC 보도 예고할 수 있나요? MBC가 뭐 알려줬나 보지. 둘이 짰나 보네. 그러나 MBC 보도가 이제 늦어졌어요. 늦어지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25일날, 이러면서 한탄하는 척, 유시민 작가한테는 다음 주에 소주 한 잔 사달라고 해야겠다. 이번 주에 마실 수 있었는데, 일정이 좀 아쉽네. 크크크크. 아니, 나이가 55세인데 무슨 크크크를 이렇게 많이 써요? 애끼 사람아! 또한 MBC 보도 하루 전인 지난 30일에는 갑자기 꿈에 내일 MBC 뉴스 데스크를 보라는 신의 메시지가 뭐야 이제 종교도 이런 이상한 종교가 있나요? 무슨 시대 계시가 왜 자기한테 내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지? 왜지? 크크크크. 정말 이놈의 크크크. 정말 듣고 싶지가 않네요. 그렇게 썼어요. MBC 측으로는 이제 MBC 측에 이제 바로 그러니까 벌써 자기들끼리는 이제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다. 이거거든요. MBC 측으로는 이제 다음날 자신이 제보한 내용이 보도된다는 사실을 전달을 받았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신이 아무리 자기가 아니 그게 어떻게 신으로서 계시를 받냐고요. 뉴스 데스크에 내일 보아라 이렇게 되냐고요.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4월 2일 날 아침에 이제 지씨는 또 MBC로는 부족해서 이제 KBS까지 동원을 했죠. KBS 라디오에서 익명으로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아무나 전화 인터뷰 하나요? 그러기 힘들 텐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지씨는 라디오 인터뷰를 이제 통해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2달간 통화 기록만 서로 제출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횡설수설했다는 거죠. 채널A 기자가 사실이 그게 아니라면은 검사장 목소리 파일을 공개하라고 지가 뭔데 압박을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막 개인이 개인한테 이렇게 압박을 하나요? 하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페이스북에 이제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해당 인터뷰 기사에 링크를 이제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1인 또 2역을 한 거죠. KBS 라디오의 채널A 기자를 만났던 당사자가 출연했는데 자기면서 이제 또 이제 거짓말 한 거예요. 채널A 간부들도 개입된 정황이 대박! 이렇게 또 호들갑을 떨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썼어요.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널A 윗선 간부들도 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알고 있다 라고 주장을 이제 거짓말로 해놓고 그걸 부족해서 페이스북으로 가서 얼른 달려가서 또 그걸 쓰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제대로 못 들었을까봐 환기한 거예요. MBC 보도는 지난달 이제 31일부터 2일까지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3일 연장 보도를 연이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씨는 2일날 MBC 뉴스 시작 전에 오늘 뉴스 데스크에서 채널 A와 검찰의 협박 취재 3탄을 내본다고 합니다. 오늘도 본방사수 이렇게 썼어요. 진짜 여우 같아. 여우가 아니라 능그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스컹크 방구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썼어요. 자신이 직접 만났던 채널A 기자 사진을 올려두고는 어머 세상에. 사진까지 올렸어요. 이거 저기 아닌가요?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개인이잖아요, 얘가. 자기가 뭔데. 그러면서 과연 이놈 혼자서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을까요? 채널A 이모 기자 이놈에게 빨대를 시킨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 그놈도 잡아서 산채로 땡땡땡 해야 합니다. 라고 썼어요. 그 제보자 X를 하면서 조국 정권을 옹호하다 정경심을 옹호하다 못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가지고 지시는 근데요. 과거 행적이 이제 또 밝혀졌어요. 지난 2월 16일 페이스북에
계검총장 윤석열아, 오늘 계획 꿈꾸면 내 덕인 줄 알아라 라면서 알지도 못해 이상한 주문 같은 거를 막 쓰기도 하고, 다음날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윤 총장 아내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했어요. 보도가 나오자마자 그는 그거 봐요, 제 말이 맞죠? 윤석열이 어제 개 꿈꿀 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해당 의혹의 뉴스타파 제보자가 당연히 이 사람이죠. 왜냐면 자기가 1인 3역 4역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뉴스타파는 자신이 구치소에 재소 중인 죄수의 신분으로 장기간 검찰 수사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X가 뉴스타파에 찾아왔다. 제보자 X네요. 맞네요. 제보자 X는 금융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서울 남부지검에서 검찰의 치부를 목격했다 라고 이제 또 뻥을 쳤대요. 뉴스타파는 이제 그 X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죄수와 검사 두둥 시리즈를 작년 8월부터 2달간 보도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뉴스타파나 MBC나 사기꾼 범죄, 횡령 사기범한테 놀아놨는데 문제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죠. 지씨는 조국 사태가 이제 한창이던 작년 10월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요. 김어준이 빠지면 안 되죠. 그죠? 거기에 출연해서는 검찰 수사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정겸심 교수가 투자한 기업의 범죄 행위를 밝히다가 그게 흘러가서 정 교수에게까지 가야 하는 건데, 이건 정 교수를 타깃으로 해서 거꾸로 시작됐다. 비정상이라고 했어요. 당시 김어준은 지씨를 소개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M&A 시장에서 활동하신 분야의 전문가라고 추켜 세웠어요. 베트남에서 바로 지금 입국하신 분인가요? 지씨는 지난 26일 정경심 씨의 재판 기사에 또 링크를 걸었어요. 이 사람은 직업이 없거나 잠이 없거나 뭐 둘 중에 하나네요. 링크를 걸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수백억 잔고 위조 사건을 두고 아직도 이런 쓰레기 기사를 끄적거리는 기사를 보면 쌀알을 비비탄 총알로 뒤질 때까지 쏘고 싶어 크크크크크 라고 했대요. 아, 이거는 이런 투의 말투라던가 이런 그 생각은 보통 초딩? 중딩? 중2병 걸린 애들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한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지씨 이 사람은요, 열린민주당을 특히나 적극 옹호했어요. 그래가지고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기자회견 날인 이제 지난 22일에는 또 윤석열이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 이렇게 하고, 또 조국은 무죄라고 주장을 해온 최강욱, 황희석 열린민주당 이제 비례대표 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 크크크. 이 사람은 크크크가 없으면 글을 못 쓰나 봐요. 네, 크크크 라고도 썼어요. 이제 사진에는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 무슨 작전? 이런 작전? 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검찰 출신의 이제 법조계 인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지씨를 사기꾼 정도라고 평가절하했어요. 그런데 MBC는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이나 특종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센세이셔널하다, 어떻다, 한겨레까지도 난리를 치고요. 그랬던 거죠. 한 법조인은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증권 범죄를 수사할 때 이 지씨를 이제 정보원으로 몇 번 불러준 모양이다. 그런데 주식 차트만 보고 이건 시세 조정이 확실하다는 등 뭐 혼자만의 이제 그림을 그리고 허풍 치는 뭐 그런 뭐 흔한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기꾼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법조계에서는 여권과 연결된 지씨가 윤석열 관련 의혹을 불붙이기 위해서 이철 전 대표한테 이제 의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대리인 행세를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많고 정말 드러나고 싶어서 여기저기 페이스북에 어디에 KBS에 나가고 MBC만 나가고 그랬던 사람이 정작 취재를 요구하니까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숨는 자가 죄인이라고 누가 그랬죠? 네, 숨었어요. 어떻게 되나요? MBC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